당신은 남편에게 특별한 애정 표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 여성들은 놀랍게도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니요라고 답하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부관계에서 아주 큰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한 가지부터 떠올립니다. 그건 남편을 위한 거잖아. 나한테는 딱히 도움이 안 되잖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행위는 남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아내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안정과 유대감을 선물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의 거리를 좁히고 잃어버린 대화를 되살리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 하나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한 가지 심리 작용을 알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행동을 남편이 원하니까 해주는 것, 남자들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 작은 표현 하나는 여성 자신에게도 분명한 혜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아내들이 이걸 꺼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끄러움과 위생적인 부담감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부부끼리조차 이 주제를 입에 올리는 게 민망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부부 사이에 서서히 벽을 쌓아 올린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행동이 왜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넘어가면 부부가 마주 앉아도 대화가 줄고 같은 방에 누워 있어도 마음만은 따로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아내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까지 겹쳐 마음속에 큰 부담을 안고 삽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내가 아직도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확인입니다. 이걸 말로 확인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전해지는 작은 스킨십 하나,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애정 표현 하나는 말로는 다 못하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부부가 서로 스킨십을 하고 성적으로 가까워질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옥시토신이 풍부하게 분비되면 사람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애착이 강해집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이 직장에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집안에서조차 풀지 못해 답답할 때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특별한 애정 표현은 마음속 굳은 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옥시토신이 늘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주 스킨십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부부일수록 몸의 방어력도 높고 쉽게 아프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적인 교류가 잦으면 뇌 안에서 세로토닌이 활발히 작용해 불안감이 줄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정에게도 소량의 세로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에게도 심리적 편안함을 더해주지만 무엇보다 부부가 이런 친밀한 시간을 나눌 때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부부가 한 달에 성적인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우울감이 훨씬 덜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주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는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도 감정이 쉽게 풀리고 마음을 다시 붙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결국 이것은 중년 남성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는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아내에게 환영받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말 대신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특별한 애정 표현으로 대답해주면 그 안정감은 남편의 말투와 행동을 바꿉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지면 자연스럽게 아내를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집니다. 이 작은 연결 하나가 결국 부부가 다시 친구처럼, 연인처럼 웃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남편에게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사실 많은 남편분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집에서 내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은 회사에서도 친구들에게도 누구 하나 대신 답해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장에서는 자리 걱정이 늘고 집에서는 대화가 줄어들면 남편들은 어느새 자신이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아내의 애정 표현은 그 답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가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확인은 남편에게 어떤 말보다 큰 위안이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역시 이러한 스킨십의 일환으로 작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분명한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애정 표현은 남편에게 단순한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아내에게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 강한 심리적 안정감이 남편의 굳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런 안정감은 실제로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서서히 바꿉니다. 평소에 무심히 흘려듣던 아내의 말에도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작은 일에도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긍정적 되먹임, 즉 긍정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한 번 사랑받는다고 느낀 사람은 그 따뜻함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진 본능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다고 망설이던 부부들도 막상 마음을 열고 이런 표현을 나누면 남편의 태도가 놀랍도록 달라지고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늘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가 구강 애정 표현을 다시 시작한 이후 서로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잠들기 전 짧은 스킨십도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남성이 내면 깊숙이 나는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충만한 감정은 남편의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다시 아내에게 향하는 관심과 애정으로 되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이 안정감은 부부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는 집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은 직장 생활과 사회 활동에서도 큰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면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이 작은 표현 하나는 단순한 친밀한 접촉을 넘어서 남편에게는 정신적인 안정감과 새로운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시 가정으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 표현이 결코 남편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따뜻한 원리이자 긴 세월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은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아내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억지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시간을 남편만 좋으라고 하는 의무로만 여기면 즐기기는커녕 마음 한구석의 피로감과 거부감이 먼저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이건 나 자신도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아주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애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잠시 미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과 호흡에 맞춰 천천히 시도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길게,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짧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가볍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손을 함께 쓰거나 손을 번갈아 활용해 물리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도 됩니다. 이런 작은 팁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단순한 행위로만 보지 않고 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하나의 마음의 언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마음으로 다시 연결되는 특별한 교류가 됩니다. 이런 교류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서로가 다시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시도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표정을 보고 미소에도 귀 기울이세요. 그 순간이 서로에게는 내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배려와 이해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남편의 욕구만 채우는 도구로 여기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몸 상태와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들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시간이 진짜 사랑의 순간이 됩니다. 결국 부부는 단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몸의 언어를 가장 잘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존중하고 표현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런 애정 표현일 뿐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함께 즐길 수 있을 때만 이 시간은 오랜 세월 두 사람을 묶어주는 따뜻한 문화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스킨십 하나, 작은 표현 하나가 쌓이면 그것이 결국 오래도록 식지 않는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건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순간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이 점만큼은 언제나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너무 쑥스럽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가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것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의 문을 여세요. 시작은 늘 말입니다. 갑자기 행동부터 하려고 하면 서로 더 어색해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서로 편안한 저녁이나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한 순간에 나 요즘 당신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어서 내가 조금 더 용기 내보려 해.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보세요. 서툴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하면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둘째, 가볍게 시도하고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긴 시간, 대단한 걸 하려다 보면 서로 더 쑥스럽고 부담만 남습니다. 애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내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천천히 해보세요. 불편하다면 손이나 가벼운 스킨십부터 연습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눈을 보고 표정을 살피고 편안하게 멈출 수도 있다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약속을 정하고 존중하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서로의 위생이나 컨디션, 서로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 두세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든 거절할 수 있고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신뢰를 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작은 시도가 부부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 세 가지만 차근차근 지켜보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을 전하는 모든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결코 책 속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겪은 짧은 사례 2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임지선 씨는 52살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5년을 훌쩍 넘겼을 때 지선 씨는 남편과 거의 남처럼 살았습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 상담을 받으러 온 자리에서 저는 지선 씨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스킨십,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애정 표현은 어떠세요? 지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편하게 대화를 꺼내고 짧게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태도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자잘한 일에도 수고했어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서로를 피하지 않고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선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풀었더니 남편도 달라졌어요.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단 하나,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순간부터 이 행위는 상처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언제 어떻게 할지 편안히 합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위생적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리 서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작은 청결 습관을 정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세라 씨는 43, 결혼 15년 차입니다. 세라 씨는 늘 애정 표현이란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들 학교에 다 보내고 나서 남편이 홀로 술잔을 비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라 씨는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내가 조금 부끄럽지만 이번엔 나도 마음을 열어보고 싶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저녁마다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사오고 대화를 먼저 꺼냈습니다. 세라 씨는 말합니다.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려받은 게 더 컸어요. 이것이 바로 애정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작은 다리. 그리고 아내 스스로도 내 안의 따뜻함을 꺼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용기 낸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작은 시도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 부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강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은 부부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스스로 준비되고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부부란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내가 꺼낸 작은 손길, 작은 대화 하나가 긴 세월 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성적인 행위 이상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에라도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 용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시도가 부부관계에 다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시 당신 부부의 손을 맞잡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